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내용 정말 심각하니까 이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중국 공장을 결국 중국 기업에 매각을 했습니다. 중국 내 유일한 현지 제철소였던 이 제철소를 결국 중국에다 4천억 불을 받고서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 결국 포스코도 중국에다가 지금 이제 공장 팔 정도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중국 쪽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10대 이제 주력 산업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나눈 거긴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그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철강, 바이오제약, K엔터, K콘텐츠, 게임, IT 소프트웨어. 이게 우리나라 거의 이제 주력 10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출액이나 영향력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한국을 끌어왔거나 지금 끌어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산업을 중국이 싹 다 잠식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어요. 당장 5년, 당장 10년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진짜 우리나라 정말 크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 산업들 전체 현황이 어떤지 빠르고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 미국 반도체 협회 보고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 매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160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점유율이 9%에서 17%로 무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4년 만에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어라? 시장 점유율 20%면 뭐 그렇게 위협 안 될 만한 수준 아니야? 속도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속도면 2030년에는 이 30%를 먹을지 시장을 40%를 먹을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한국 정부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동안 계속 1년에 수십 건의 반도체, OLED, 2차전지, 조선 기술 유출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쪽은 뭐가 문제냐면 기술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다른 이제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왜? 한국 정부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매각하는 건 막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라는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하면 금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 만약 반도체 매각을 이제 풀어준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될 기사입니다. 그거 꼭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 매각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기술을 그냥 스파이들이 떠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만 그러냐? OLED, 2차전지, 조선 다 유출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금융 다 그래요. 밝혀진 것들이 저 정도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첩이나 스파이들이 사실 이런 기술 빼나가는데 이거를 들키면서 빼나갈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안 들키고 빼나갈 거 아니에요. 안 들킨 사례까지 포함하면 정말 수백 건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갑자기 빠르게 이제 시장을 잠식해 나가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생산량을 중국 차량 기업들이 찍어 누르고 있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뿌려져 있고 지금 심지어 중국 차가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다는 얘기까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저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까지도 중국이 지금 차량을 전 세계에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타봐. 괜찮을걸? 생각보다 가성비 좋을걸? 근데 가성비가 실제로 좋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차량 산업까지 지금 잠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쌍용차가 이제 중국에 인수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술이랑 인재만 뺏기고 바로 약속을 불이행해버립니다. 쌍용차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거 살려주기로 해놓고 그냥 쌍용차 알맹이만 싹 빼먹고 던져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롯데랑 SK 렌터카까지 지금 차이나머니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알짜 기업들이 무더기로 지금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금호타이어도 옛날에 중국에 매각됐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호타이어가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중국의 기술 뺏기고 있냐 안 뺏기고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먹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왔어요. 쌍용차부터 해가지고 금호타이어에 뭐에 이제 기술력 빼먹을 만큼 빼먹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지난 1999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쌍용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됐다. 그리고 4년여 만에 쌍용차의 핵심 스포츠 유틸리티 차 기술력만 빼돌린 뒤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직원 2,600명을 구조조정하고 한국에 철수했다. 딱 빼먹은 거죠. 그냥 기술력만 쏙 빼먹고 바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상하이차가 어떻게 됐냐?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이렇게 빼앗긴 이제 기술들만 최소 수십 개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들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잠식이 지금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
한국은행에서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기술력 좋지만 이미 시장은 중국에 먹혔습니다. 중국 조선 경쟁력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17년 42%였던 점유율이 지난해 70.3%까지 커졌다. 이미 시장 점유율을 70% 먹어버렸어요. 한국은 25.8%에서 16.3%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선박 수주 잔량조차도 이제 전 세계 5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순신의 나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거북선의 나라 이딴 거 없습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조선업도 정말 압도적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업종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중국으로 속속 유출. LNG선 개발 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조선 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 2심 모두 무죄. 심지어 무죄까지 받아요. 산업기술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1, 2심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중국에 넘긴 교수 매년 22건 줄줄.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쪽이나 그 다음에 지금 차량업계들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한국 언론 쉐쉐 할만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디스플레이입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2위 고착. 1위는 이제 중국이 이미 먹어버린 지가 오래고 OLED 기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급인데 이것도 중국이 턱 밑까지 추격해서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7.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33%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OLED 시장에서는 67.2%인데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에서는 중국에 지금 자리를 뺏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이 왜 급성장했냐? 한국의 OLED 기술을 무단침해했다. 중국에 판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매각대금 2조 2천억 확정.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지금 또 중국에 매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국에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석유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내에 석유화학 업계의 절반이 사라질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중국에게 덤핑 물량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연구개발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기는 중국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자기네들 제살 깎아먹기까지 하면서 중국 정부에 돈 받아서 미친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잠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K패션이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다가 매장 몇십 개 갖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에 진출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그냥 머리 깨지고 나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인데 중국은 절대 한국 기업들이 돈 벌어가게 안 냅두거든요. 근데 왜 K패션 기업들이 왜 중국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2024년부터 2022년까지 보게 되면 금호석유화학, SFA, 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GS칼텍스, 뭐 한화, LG이노텍, 동국제강, 롯데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대기업이랑 중견기업들이 40곳이 중국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진출했다 하면은 다 머리가 다 깨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K 패션 토종 브랜드들 진출하면은 패션 감각 다 뺏기고 직원들 기술 다 뺏기고 디자인 인력 뺏기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특허 이런 것들도 다 베껴서 뺏기고 나와버리겠죠. 자, 여섯 번째로 2차 전지란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산업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코스닥 이제 주요 그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기아에서마저도 지금 중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중국산 배터리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중국 배터리를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차를 만들면은 그 차에 들어가는 재료로 중국 재료들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 기아차뿐만 아니고 현대차뿐만 아니고 지금 배터리셀 완성 업체들도 지금 그 재료를 전부 다 중국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경쟁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 2차 전지 중국에 3.5년 뒤쳐졌다. 이런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SKC 즉 SK케미컬 같은 경우는 중국의 2차 전지 공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정말 어딜 지금 어떤 산업을 봐도 가격 경쟁력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싸게 팔아요.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로와트 시당 18달러 저렴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36달러까지 벌어졌대요.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싼데 가면 갈수록 더 싸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배터리 가격 통계를 받아볼 때마다 놀란다. 새로 받을 때마다 계속 더 싸져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이미 이쪽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정 자동화의 혁신 속도는 글로벌에서 선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걸 지금 이미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77%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게다가 연구개발,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약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빵빵하게 받고 연구개발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중국이 산업 잠식했습니다. 전 이쯤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거 저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런 거 지원 안 해줍니까? 중국은 수십조 원 단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지금 다 지원을 해줘요. 수백조 원을 찍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민생 뭐 이제 안정 지원금이니 이제 민생 회복 쿠폰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정말 많은 자금들을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또 뿌리고 막 여기저기 지원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기업에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반도체랑 지금 전기차랑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이런 거 밀렸을까요? 이 정도로 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사실 국가에서 거의 방관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지원금을 좀 빵빵하게 줘서 우리나라도 밀리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전 세계에서 다 기업들 지금 막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들 지원 하나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7번째, 철강업도 지금 비슷해요. 중국산 철강 제품이 덤핑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의 수입 점유율의 4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 수입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산 철강 제품인데, 중국 철강 업체들은 한국으로 물량을 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보다 못해서 빡쳐가지고 반덤핑 제재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철강 물량에 관세를 매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 중국산 이 이제 철강 제품이 국산보다 20%, 연령 강판 같은 경우에 5%, 10% 너무 싸게 팔려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국산 철강 제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질이 낮더라도.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철강 회사들 중에 동국제강, 현대제철은 공장 중단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철강 회사, 저랑 이제 경제 그 인터뷰, 저랑 이제 경제라디오 인터뷰 진행하신 분도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업체, 중소업체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바이오, 여기가 그나마 좀 나아요. 바이오 업종은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신약 개발에선 세계 2위까지 도약을 했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K-바이오는 이미 지금 뭐 따라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오 기술마저도 뺏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 쪽에서 보안을 엄청나게 지금 강화해서 지금 안보에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업체들이 다 기술력으로 먹힌 걸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맞짱을 뜨려면 가격으로 맞짱 뜨면 절대 안 돼요. 기술로 승부 봐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의 핵심은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네릭으로 그냥 이제 찍어내듯이 약 만드는 거 말고 진짜 기술력으로 승부해야만 우리나라는 어떤 업종이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점유율도 지금 이제 중국에 계속 뺏기고 있는데, OLED나 이런 이제 좀 하이 퀄리티 제품들은 절대 중국에서 못 따라오거든요. 이것도 계속 기술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따라잡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고부가 가치 아니면 승부를 못 봐요. 저렴한 인건비에 기술 유출까지 이거 해가지고 진짜 절대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 봐야 돼서, 바이오는 특히 또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보안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고, 엔터도 이제 해당되는데 이거 좀 놀랬는데, SM 엔터테인먼트가 2대 주주가 바로 텐센트입니다. 근데 텐센트는 친공산당 세력이에요. 그래서 텐센트는 그냥 미국의 이제 중국의 게임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세력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국 가수들의 곡들, 뭐 브라운 아이드 소울, 뭐 이승철 뭐 등등 이런 이제 유명 가수들이 중국 음악사에 의해서 중국어 버전으로 무단 업로드되고 저작권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대놓고 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콘텐츠 이런 거 다 중국화 시켜가지고 짭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게다가 카카오엔터 이사진 같은 경우에도 중국 텐센트 임원이 들어가고 있고, 카카오에도 지금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 같으시죠?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 실시간 방송하면서 그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토스페이먼트랑 카카오페이에도 지금 알리바바 지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국 기업들 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계까지 지금 손을 뻗치고 있어요. 자, 게임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나 IT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텐센트에서 한 달 전쯤에 넥슨 인수 20조 원에 넥슨 인수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텐센트에서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정부에서 이 넥슨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넥슨에서 지금 이제 상속세로 받아낸 이 넥슨 코리아의 이제 지분이 있잖아요. 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의 유력 후보가 바로 텐센트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인수 생각 없다 그랬는데 2주 만에 기사 나온 거에는 텐센트가 결국 유력 후보라 그래요. 정부에서 이거 지금 텐센트에 팔려고 할 거거든요, 아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 기술, 우리나라 이제 산업에 대한 이 게임 산업, IT 산업에 대한 안보,
이런 정보,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콘텐츠력 다 뺏기겠죠. 그리고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가 지금 카카오 지분을 5.9% 정도 들고 있어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면 그냥 이제 텐센트라고 보면 되고, 텐센트는 그냥 중국 공산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텐센트 내에 공산당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직원 상당수가 지금 텐센트의 임직원 상당수가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산당 사람이라는 거죠. 텐센트가 전부 다. 텐센트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게다가 텐센트의 회사인 이제 텐센트 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챗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전체 중국인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나 토스 쓰듯이 알리페이 같은 거 쓰잖아요. 중국인들이 어디다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돈 쓰는지까지 지금 중국에 다 검열되고 감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런 텐센트랑 그런 알리바바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하나 두 개씩 지금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산업 스파이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의 기술들을 매년 탈취해가고 있고, 국가는 중국은 지금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실제로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완벽하게 떨어지죠. 저는 솔직히 중국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저렇게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산업 스파이들의 기술 다 빼오고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알맹이는 쏙 빼먹고 다 버려요. 쌍용차처럼.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정보 보안에 쓰는 비용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에 쓰는 이제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해킹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SK도 지금 이제 해킹 사건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우리나라 IT 기술력도 세계 상위권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금융 기업들이랑 지금 IT 기업들, 통신 기업들 지금 정보 보안 유출 사례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더 이상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를 굉장히 많이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무죄 받고 풀려나거나 솜방망이 처벌 받고 풀려나요. 이러면은 진짜 저 같아도 제가 중국인이어도 기술 탈취했을 것 같아요. 공산당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보안기관에서 이거들을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안이나 기술 개발에 신경 쓸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지금 되는 게 있나요?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미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 정말 많이 기업들이 잠식당하고 있고 이미 망했지만 이거 안 해주면 더더욱 확정돼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제 중국에 먹힐 거라는 게 확실하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개인은 각자 도생밖에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저렇게 기술력을 뺏기면 기업들이 이제 날아가게 되고, 기업들이 날아가게 되면 일자리 사라지죠. 일자리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각자 도생밖에 답이 없는데, 일본은 기술력을 우리나라랑 중국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해외 투자로 쇼부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로 승부를 봐서 해외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돼야지 일본 정도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진짜 잘못되면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꼴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빈곤율은 높은데 기업들은 다 망가져서 다 빠져나가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저성장 침체인 일본 케이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처럼 투자로 승부를 보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월가에서 이름 한껏 날렸었던, 형제도 생존해 있는 이 사람의 이제 투자 노하우를 이번에 7월에 제가 무료로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7월 월말 특강으로 1000배 수익을 냈었던 실제 월가의 투자자의 룰브레이커 매매법이라는 걸 공개해드려 볼 건데, 7월 31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경제왕김 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000배라는 수익을 무려 2번이나 냈었던 남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의 전설의 노하우의 비결을 말씀드려 보고요. 이 전략이 한국 개인들한테 또 특화되어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룰브레이커 전략이 도대체 뭔지, 이 6개 필승 전략이 뭔지, 이 이제 1000배 수익을 낸 분, 30배에서 100배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공개해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거 링크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요.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